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소니 알파 6400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동영상이나 뭐 기타 잡다한 기능은 제가 리뷰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사진에 대해서 이 6400을 가지고 사진에 대해서만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서는 특히 이거를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사진의 품질, 사진의 이제 품질에서도 실내와 같이 광량이 좀 부족한 그런 환경이라든지, 혹은 야외라든지 광량이 풍부한 야외,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거의 완벽한 그런 빛의 조건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6400은 이제 100만원대, 100만원에서 조금 더 주면은 이 렌즈하고 이 바디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죠.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옆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요새 번들 렌즈 세트가 얼마에 팔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한 100만원 정도인데, 저번에 리뷰했던 캐논 200D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비싼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써보면은 그 2배의 가격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그 200D하고 이게 그 알파 6400하고에 있는지, 가격이 2배 차이니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이제 썼을 때 이 기계적인 느낌이라든지 이 완성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느껴지는 이 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왜 이 카메라가 소니에서 나온 이 알파 시리즈가 왜 인기가 많은지 이걸 직접 만져보면서 촬영을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정도로 요게 이제 잘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할 때 그 50만원의 그 차이, 그러니까 2배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러면은, 여기는 다이얼이 여기 한 개 있어요. 위에 이제 돌아가는 이제 다이얼이 하나 있고, 뒤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다이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이 2개가 생기는 순간 사용하기가 2배로 편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모드든지 2가지 그 요소를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작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다이얼이 없기 때문에 앞뒤로 양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지는 못하고, 이 하나 두 다이얼을 엄지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돼요. 요 점은 살짝 그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2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완성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기계적인 완성도, 이렇게 만듦새라 그러죠. 이 기계적인 이 완성도의 느낌, 만졌을 때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 그리고 금속 재질 같은 느낌이 느낌과 함께 이 다이얼 2개, 이게 아마 50만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진 품질로 보면은 이 센서가 아주 미세하게 한 1mm 정도, 이렇게 가로 세로 1mm 정도 더 크기 때문에 같은 화소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 사진 품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200D와 그 품질로만 본다면은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에 이제 또 다른 50만원어치 장점이 뭐냐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버튼이 있습니다. 즉 200D보다는 눈에 봐도 버튼의 종류가 많고 이 여러 가지 버튼을 이 오른쪽으로 전부 다 집중을 시켜 가지고 한 손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더불어서 이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카메라가 이제 전적으로 모든 기능이 이 터치 스크린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카메라를 처음 썼을 때 느꼈던 낯선 점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터치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이미 터치 환경으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쓰는 메인으로 쓰는 D850도 이 터치 스크린이 되지만은 이미 이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익숙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 터치 스크린을 잘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휴대폰 환경에서처럼 이 버튼을 뚝뚝 눌러가지고 각종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지 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단점은 뭐냐? 이 단점, 얘가 이제 제가 써본 것 중에 단점이 뭐냐? 이러면은 가장 처음으로 단점이 이 크기에 있어요. 이 카메라를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한 여기 셔터 버튼에 하나 놓고 이 두 손가락밖에 이렇게 안 걸리거든요. 위에 새끼손가락이 거의 안 걸려요. 거의 안 걸리기 때문에 얘가 잡고 있는 게 불안해요. 한 손으로 잡고 이 다이얼을 돌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손으로 이렇게 파지를 해야지 되고 이 잡는 이 모양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래 촬영을 하니까는 이 피로도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요거를 사용할 때는 따로 이 그립이라든지 뭐 이런 액세서리를 달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 조작의 방법이 이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그리고 윗 다이얼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드의 선택,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조정하고자 할 때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매뉴얼을 보지 않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은 조금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지만은 아마 이 소니 카메라를 처음부터 사가지고 매뉴얼을 잘 읽어보고 연습을 꽤 해봤던 사람이라면은 아마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뉴라든지 이런 체계는 아마 3사 중에 뭐 캐논, 니콘, 소니 중에서는 이 소니가 가장 정리를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소니가 이게 뭐 휴대폰이라든지 여기에 비하면은 이 정리가 엉망진창이지만은 그나마 캐논이라든지 니콘에 비해서는 이 정리가 나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는 이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은 사방팔방 다 뒤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이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별 사진 같은 거를 찍을 때 얘는 광학식 뷰파인더가 없기 때문에 이 미리 보기 하는 이 뒤에 스크린이나 이 전자식 뷰파인더죠. 요거를 보고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구도를 잡기에 굉장히 어두운, 그러니까 뭐 별 사진이라든지 이런 장노출을 촬영할 수 있는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는 꽤나 불편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간에 이제 촬영을 할 때 이게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광학식 뷰파인더를 달고 있는 DSLR이 아직까지는 전천으로 촬영하기에는 조금 낫지 않나. 그렇게 이제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미리 보게 하는, 그러니까 구도를 잡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화질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이 저는 단점이에요. 이 스트랩이 이제 100만 원짜리 치고는 너무 싸구려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스트랩이 너무 싸구려 재질이고 재질이 싸구려라면은 저는 그렇게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이 끝부분 이 모서리, 이 스트랩의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만지면은 전혀 날카로운지 모르는데 목에 이렇게 걸고 이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앞뒤로 이렇게 쓸리잖아요. 쓸리니까 이게 나중에 목 뒤가 이제 벌게지면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 한다고 이거 조금만 돈을 보태가지고 이 끝부분 마감을 조금 괜찮은데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도 저 뭐 원가에서 뭐 1, 2천 원 뭐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100만 원 치고는 값을 못하는 그런 스트랩이다. 하다못해 캐논에서 주는 50만 원짜리 스트랩만 해도 목이 쓸려가지고 이렇게 톱질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안 들었는데 얘는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면은 상당히 아픕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은 이 스트랩 달고 목에 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 보시면은 목 뒤가 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끝날 마감 처리가 굉장히 아프게 됐다. 이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이러면은 어느 정도 사진을 찍을 때 그 신뢰성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반드시 찍었을 때 반드시 찍힌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다른 어떤 DSLR 카메라에 비해서 아직 미러리스가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끈 상태에서 다시 켰을 때 부팅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첫 셔터가 나올 때까지 요런 어떤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얘를 갖다가 몇 번 껐다 켰다 하면은 얘가 끌 때 이 번들 렌즈가 쑥 들어가요. 이렇게 나왔다가 끄면은 쑥 들어가는데 가끔 얘가 꺼도 이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켜가지고 한 번 더 꺼야지 됩니다. 그것처럼 가끔 얘가 잘 되다가 어느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그럴 때는 조금 난감하죠. 난감하고, 저는 물론 없었지만은 얘를 많이 받으면은, 스스로 얘가 이제 갑자기 셧다운 돼갖고 죽는다고 해요. 하는데 이거는 물론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직 저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소문에 그런 게 있다 이런 거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은 소니 종류의 알파 카메라죠. 얘네들이 이제 죽을 때 마지막 촬영했던 데이터를 안고 죽는 그런 경우가 꽤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펌웨어 같은 게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전혀 이제 없어지고, 과거에 루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얘가 이제 껐다 켰다 이런 것도 이게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100% 믿고 그렇게 이거를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예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사진 같은 경우에 일단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햇빛이 적은 야외죠. 이제 저녁 때쯤, 이제 해가 질 때쯤 이렇게 촬영을 한 이런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가장 기대했었던 자동 초점 있죠. 눈에다 포커스를 맞춘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빠르다 이러는데, 이 번들 렌즈가 이게 나쁜 건지 아무튼 자동 초점은 굉장히 빨라요. 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초점을 잡았다고 녹색 불로 삐빅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촬영해서 보면은 제가 원하는 정도의 정밀도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느낌이. 물론 정확하게 찍히는 데도 있고, 앞뒤로 살짝 한 1, 2cm 정도, 그러니까 깊이로 봤을 때 1, 2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DSLR이나 이런 카메라들처럼 아예 그냥 초점이 훅훅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진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이거를 가지고 원본 사이즈로 쓰지 않고 좀 축소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초점이 맞지 않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이제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은 이제 ISO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는데, 이 카메라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카메라랑 거의 다름없이 ISO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노이즈가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카메라랑 똑같기 때문에 전혀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카메라도 다른 카메라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대단한 어떤 뭔가 미러리스라고 해가지고 사진에서 대단한 성능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완벽한 광량의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모든 빛의 조건은 굉장히 완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카메라의 성능을 모두 끌어낸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광량의 조건이 아주 좋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퀄리티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전혀 불만이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이 번들 렌즈의 한계겠죠. 캐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어떤 구면 수차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중앙부에 비해서 이 주변부의 화질 저하는 분명히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은 1대1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이걸 조금만 축소해도 그런 문제는 많이 보이지가 않겠죠.
다음으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스튜디오에서도 이 광 조건이 그 완벽한 그런 광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카메라의 모든 성능을 끄집어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400만 화소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2400만 화소 정도의 성능 디테일만 보여주지만은 이 번들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촬영한 거를 보면은 이 카메라의 성능이 결코 카메라의 성능이 부족을 해가지고 사진을 못 찍는 사진이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 광량의 조건이라든지 세팅에 따라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사진을 다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로. 그런 것들이 이 알파 6400의 이 사진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2400만 화소의 50만 원 저렴한 캐논 200D와 비교하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그게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물론 그 묘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얘가 그 50만 원어치는 안 되겠지만은 그나마 한 단계 조금 낮기는 하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파 64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약 한 달 반 정도 제가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이 미러리스가 굉장히 큰 어떤 카메라 시장에서 큰 분야를 차지하고 미래의 어떤 기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갈 길도 조금 있지만은 이 카메라가 왜 인기가 좋은지 이 카메라를 써보면서 나름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만 해도 제가 그 촬영한 예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카메라의 성능이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어두운 환경, 별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구도 잡기가 조금 성가시다, 한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리뷰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더욱 좋고 재미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채널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쌓이는 사진 속에 있어도 괜찮아. 그 먼지를 털어내지 않아도 돼. 무거운 등짐은 짊어지며 나는 생각해. 카메라를 둘러매고 길을 나서네.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날카로운 셔터 소리. 언젠가는 사진 속의 무언가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려는 한 조각 이야기. 그건 세상으로부터 들려온 내 안의 세계.
짙푸르게 밝혀 빛나는 별을 생각해 내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야 그 목소리를 들어봐 언젠가는 사진 속에 누군가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려낸 한 조각 이야기 그건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내